네. 네. 자, 우리 3프로 쇼츠도 한 번씩 틈틈이 이렇게 다른 영상 보시다가 중간에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 번씩 집중 안 하고 보셔도 재미있을 영상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매일매일 참 이 자료들 그러니까 정말 이 정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데 우리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저희 그 소중한 자료들도 또 저희 신의 자료실 업로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자, 그러면 일단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 그러니까 금요일 마감 상황도 한번 좀 보고 지난 주말 한번 정리하면서 네. 이렇게 넘어갈까요? 네네. 지난주 금요일 날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것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께서 뭐 발언이 좀 있었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네. 12월에 50pp 금리 인상,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시장이 그걸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 매파적인 발언들도 계속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장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지난 13일 날 9월 CPI 발표 후에 이제 미국 시장은 등락폭이 뭐 2%, 4%가 그냥 기준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실적 발표 기업에 따라서 이제 급등락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초에는 급등했었고 중반에 다시 조정을 보이다가 금요일에 다시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으로 보면 나스닥이 5% 올랐고요. 다우가 4.8%, S&P 500이 4.7% 올랐는데 좀 전에 그 지금 김프로님이 우리나라 시장이 10월에 어땠냐 그 말씀 주셨잖아요. 제 중간에 텍스트를 여러분 보시면요. 미국은 10월에 어느 정도였나 한번 보시면요. 10월에 나스닥이 2.6%뿐이 안 올랐어요. 다우 지수가 8.2% 올랐습니다. 다우가 8.2% 올랐고요. 야, 세 배 반. S&P 500이 4.6%가 올랐습니다. 중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10월에 미국의 시장에 큰 폭의 변동성이 있는 것은 나스닥 쪽에 있는 거고요. 나스닥 쪽에 있는 것은 기저에는 국제 수익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고 또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와 함께 큰 폭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있는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고 그렇지 않은 다우존스는 8%, S&P 500은 4.6%나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코스닥이 딱 제자리였어요. 672에 끝났는데 674니까 코스닥은 보합이었습니다. 거래소하고도 완전 다른 거죠. 코스피는 2.6% 올랐고 그러한 10월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제 수익률이 올라간 부분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유가와 달러 인덱스와 원화는 좀 소폭 하향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엔화와 엔화 국제 수익률은 불안한 모습을 계속 나타내서 결국은 금리의 영향이 큰 나스닥의 성장주들이 변동성을 줬고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쪽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좀 이제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월간으로도 보여드렸고 주간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였는데요. 지난 한 주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0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으로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준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실적 발표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이던스가 발표되면서 개별 주가의 큰 폭으로 오르내림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0월에 비교적 큰 폭으로 미국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체감은 왜 이렇게 썰렁하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폭락하고 막 주요 그 대표 종목들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저점으로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감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서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에 0.03% 상승을 했습니다. 보합권에 있었고요. 코스닥은 0.5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중간에 빨갛게 또 표시를 제가 해놨는데 외국인들이 지난주만 해도 5,165억 정도 순매수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은 10월 이후에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약 2조 원 정도 10월만 약 2조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거셉니다.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연기금이 약 2,100억 팔았습니다.
주간으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투신이 346억 매도, 사모펀드가 995억 매도, 금융투자가 2,900억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으로써 투신과 특히 투신과 사모펀드 매도가 강화되면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세의 흐름인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개인들이 지금 650억 정도 순매수를 되어 있는데 개인들의 자금을 보면 고객 약득금이 지금 지난 한 주간 약 6천억 정도 감소했고요. 신용도 약 7천억 정도 감소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아서 고객 약득금이 지금 49조가 됐고 신용이 15.9조가 됐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기관들이 개별 종목을 매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개인들 역시도 약간 투심으로 인해서 같이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종목별로 약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3분기 실적 발표 슈퍼 위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 섹터와 종목에 영향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대부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로 한 주를 끌어갈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위원들이 계속 매파적 발언을 계속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요번에 75bp 금리 인상을 기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전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주에는 좀 잠잠해질 것 같고요. 실적 발표에 의해서 섹터별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일 날 ECB와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엔저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28일 날 미국의 PCE가 발표됩니다. CPI에 더불어서 PCE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는 종목들 몇몇은 여기 리스트를 좀 했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다 발표를 하는데 특히 미국의 주요 종목들 애플이라든지 메타, 보잉, 아마존, 인텔 이런 종목들 캐터필러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는 섹터 자체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이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은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을 좀 면밀히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11월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75p 금리 인상은 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기저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12월에 50bp 인상의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오른 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11월에 75bp 금리 인상,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냐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하나로 오른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75, 75를 생각했다가 예, 75, 그렇습니다. 50으로. 예. 그래서 메리 데일리 전 총재가 인상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논의할 때가 됐다. 이 얘기도 같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오른 거거든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폭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별로 없고 일방향이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제 과정을 보시면 될 거예요. 분열된다는 거죠. 예, 그걸 기저로 그냥 놓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3분기 실적 발표에 10%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S&P 500이 500개 종목이 있으면 S&P 500이죠. 161개 종목이 이번 주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향 눈높이 컨센서스가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실제치의 괴리 그리고 가이던스 이거 뭐 언제든지 보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중간에 또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 예고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딜 것 같습니까? 비교적 양호한 실적. 예,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은 실적 감익의 폭이 다른 데들은 막 40% 50% 감익하고 그러는데 애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애플은 감익의 폭이 있다 하더라도 뭐 4% 5% 이래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실적 감익이 나타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원래 안 좋았다는 것은 그렇다 쳐요. 시장에서는요. 그런데 양호한 실적을 예고했던 기업들의 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번 마이너스 40 예상했던 기업이 마이너스 50 나와도 아유 그래 니네는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 충격을 받다 하더라도 애플 같은 데가 마이너스 한 5 예상했다가 예. 마이너스 한 10점 나오면 난리 난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한번 정확히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매크로 시황은 늘 말씀드리듯이 미국 금리 물가 환율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내에는 투자 심리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지난 한 2주간 계속 있었습니다. 터져 나왔죠. 이것이 이제 심리적 안정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안정이 되면 쇼커버가 들어올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말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매수의 요인이 좀 들어올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지를 오늘 아침에 오전에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매수 기조로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또 바꿀 요인은 지금 현재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같이 사는 날은 강하게 반등해요. 기관들이 팔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투자 심리와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전반적인 기조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시황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3분기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 우리 코스닥은 다음 주에 대부분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시장이 등락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나온 뉴스는 뉴욕타임즈 뉴스는 푸틴이 점령지 4곳에 계엄령 선포를 하고 민병대 창설 명령을 했다는 뉴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영토 방어군 민병대를 창설하라는 명령을 냈는데 이걸 지금 뒤가지에 제가 물음표로 표시를 좀 해왔는데 텍스트로요. 이렇게 보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총력전으로 태세 전환하는 건가 아니면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여하튼 간에 지금 뭔가 푸틴은 굉장히 전에보다 빠르고 바쁘게 지금 뭔가 정책들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급하다라는 거는 뭔가 진짜 뭐 큰 위험이 오든지 아니면 해소가 되든지 뭐 이렇게 빨리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 즈음 전후에서 이런 부분들 뉴스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뉴스삼에 전해주신 것처럼 주말에 비상 거시경제금융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죠. 저렇게 주말에 긴급으로 이제 경제 당국의 수장들이 다 모여서 한국은행 총재까지 했는데 여러분 오늘 시장이 별로 그렇죠. 반대로 간다. 이거는 좀 심각한 특히 거죠. 채권 시장 오늘 채권 시중금리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해외에서 바라볼 때 영국처럼 금융 긴축과 금융 유동성 보강 정책을 이게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하는 거냐라고 본다면 나쁘게 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건 영국하고 아까 뉴스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하면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좋은 정책을 적시 잘 하네 또 이렇게 해석도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보강해서 한다라는 개념보다도 위험한 상황에 있는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끌고 나간다면 시장은 또 그쪽을 너무 남부 쪽으로만 또 안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채권금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건데 시중금리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환율하고 시장 내에서도 그동안에 이런 불안 심리가 작용을 했는데 국내 기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급의 변화를 오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월 20일까지의 무역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난 금요일 주말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전년 동월비 5.5% 감소해서 50억 불 적자로 발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 연속 적자가 기정사실화 된다. 그렇게 된다면 누적 무역 적자가 338억 달러가 된다. 이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일까지보다는 좀 개선이 됐네요. 10일 때는 두 자리 숫자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국가 그리고 어떤 상품에서 그랬냐. 근데 상품은 여러분 지금 포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에서는 미국과 유럽, 베트남이 증가했고요. 중국과 일본, 대만이 감소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는 중국의 봉쇄론과 중국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감소가 무역 수출의 감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엔저 영향으로 인해서 BOJ에서 달러 매도를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9월에 소비자 물가가 3%로 31년 내 최고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일본은 경기 부양책을 이번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내각 승인 추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영국도 그렇고 세계 각국이 미국식 자본주의 쪽에 있는 그런 쪽에 주류에 있는 쪽은 지금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나 경기 부양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은 그냥 홀로 계속 완화 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엔화가 지금 150엔, 달러 대비 150엔을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BOJ 회의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당대회 폐막을 하고 친시진핑 지도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미중 갈등 구조가 우려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위안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은 달러 매도를 하고 위안화를 좀 사면서 일본하고 똑같이 지금 외환 시장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미 국채를 중국은 계속 팔고 있는데 일본이 그걸 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만일 미국 국채를 판다면 미국의 재무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11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네. 높아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뉴스는 꼭 짚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또는 전장 부품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TSMC는 독일의 자동차 공장 중심지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그룹의 싱크탱크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및 전자 관련 사업에 집중해서 향후 신사업으로 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삼성그룹의 전장 사업은요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기차 안에 있는 모든 뭐 플랫폼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하만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 인수한 기업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반도체 관련된 MLCC라는 건 삼성 전기가 하고 있고요. 배터리와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 관련된 건 삼성 SDI가 전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한번 뭐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로봇 쪽으로 움직이든지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뉴스는 주요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탈중국 가속화하다는 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중국 생산 비중이 95%나 돼요.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인도와 태국으로 생산 기지를 분산한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이거 거의 대부분이요. 그런데 주말에 새로 나온 뉴스 하나는 TSMC가 중국의 AI 반도체 기업이 비런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위탁 생산, TSMC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위탁 생산을 중단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탈중국을 계속화하는데 왜 이런 뉴스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 틈에 우리나라의 수혜이냐? 아니면 오히려 피해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뉴스들을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미국의 기업에 수출하는 이런 쪽은 오히려 수혜는 크지 않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수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수혜가 직접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잘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나저나 그 시장 유동성 공급하는 50조 그거 네. 있잖아요. 뭐 그거 이제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돈이 당장 지금 들어가는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결국? 그 회사채하고 네. ABCP.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회사채면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회사에 직접 그럼 나라에서 만든 돈으로 네. 그 회사에 돈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별로 받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레고랜드 관련해 가지고 해가지고 갚아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유동성 경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흐름이 막혔으니까 거기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 회수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흐름이 막혀 있는데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줄까 안 줄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건? 그 막힌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막힌 데 100군데 중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뭐 이게 기준을 정하죠. 예를 들면 뭐 네.
ABCP는 신용등급 뭐 이상 해당되는 이렇게? 거, 뭐 회사채는 뭐 이렇게 해당되는 거 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채안기금에서 저걸 사?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그걸 먼저 사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 채안금이 사준다면 그러면 시중 자금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돈을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의 돈을 안 쓰고 해왔거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드는 게 채권 매니저들이 돈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 기금 채안 기금을 이제 조성해서 저걸 한다 시장 안정책으로. 안 그래도 지금 뭐 한전chen 이런 거가 싹 빨아들인 바람에 채권이 너무 지금 말라 있는데 그런 뭐 일종의 그 펌프에 좀 이렇게 마중물 좀 그렇죠. 내주는 이런 마중물 치고는 좀 많이 넣어야 되겠지. 그래요? 물 이 뭐라 그래 이거 한 바가지? 한 바가지 가지고는 안 되고 네. 들통으로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아. 꼭 그냥 펌프를 딱 해먹으면 이게 들통으로 하면 이제 원래 그 펌프에 이렇게 구멍이 이만하잖아. 네. 물이 좀 샌다고. 그 정도는 돼야 새도 해야 된다 이거지. 쇠맛도 좀 나야죠. 당연하지. 맛있어. 예전에 우리가 그 철분 섭취는 다 그걸로 했나 모양이에요. 이거 한번 펌프질 한번 하고 나면 쇠 맛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이 금융 이쪽에서는 큰 뉴스는 모양이에요. 엄청 큰 뉴스죠. 알겠습니다. 유동성 경색이라는 게 실제로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볼 때 궁극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심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뭐 먼저 뭐 나는 채권 사지 않겠다 또 금리가 막 올라가도 나는 빌려주지 않겠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면은 돈의 흐름이 어느 순간에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막히는 것들을 딱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체를 망한 회사를 돈 부어가지고 뭐 살리겠다 이렇게 표현 그렇게 아니 극단적으로 하시면 근데 안 저는 되고. 그거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그 채권 거래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정프로 같은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그냥 판단하고 굉장히 뭐 다양한 그쪽의 전문가들이 이제 아마 거래를 할 텐데 잘 될 회사인데 그냥 느낌이 뭐 이래서 막 판단을 하나요? 그렇게 저처럼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딱 봐서 그냥 뭐 여기는 갚을 수 있는 회사다 그러면 그냥 뭐 지금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습니까? 그럼 저랑 비슷한 거죠. 저랑 뭐 별 차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장 부장님과 함께 오늘 또 주요 이슈들까지 잘 챙겨주셨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